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부모님, 조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며 무심코 넘긴 작은 변화들. 그게 사실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을 알리는 절박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저는 최연서, 35년간 요양병원에서 수석간호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삶의 끝자락에서 보내는 신호를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후회로 남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 시간을 사랑과 따뜻함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자,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5가지 신호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머니가 밥을 잘 안 드시고 옷이 점점 헐렁해지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몇 달 뒤 어머니는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시고 늘 피곤해 보이십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특별한 이상 없다는 말만 듣고 6개월 뒤 여러분은 장례식장에 서 있습니다. 이런 가슴 찢어지는 후회, 여러분도 겪고 싶지 않으시죠? 제가 35년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돌보며 확인한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떠나기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뚜렷한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가족들이 이 신호를 놓칩니다. 한 환자의 아들이 장례식 날 제 손을 붙잡고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아버지가 자꾸 피곤하다고 하시고 밥도 안 드시길래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마지막 신호였다는 걸 알았다면 제대로 작별이라도 했을 텐데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가만히 계실 건가요? 지금 이 영상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기어 딘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알림 설정도 꼭 켜두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생명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기어 딘의 소중한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35년의 경험으로 확인한 어르신들이 마지막 1년을 보내며 보내는 5가지 결정적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이 신호들을 알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경고예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 밥을 잘 안 드셔요. 할아버지 옷이 점점 커 보이세요.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식욕 저하가 아니에요. 몸이 이미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얼굴이 홀쭉해지거나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한다면 지금 당장 주목하세요. 제가 돌봤던 이정옥 할머니는 8개월 동안 12kg이 빠지셨습니다. 기어딘들은 나이 들면 살이 빠지는 거지라고 넘겼지만 4개월 뒤 할머니는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일반적인 노화와 마지막 여정의 체중 감소는 완전히 달라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신체 기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제가 관찰한 어르신들의 85% 이상이 떠나기 약 1년 전부터 체중이 서서히 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2kg이라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신호를 발견하셨다면 억지로 많이 먹이려 하지 마세요. 그건 스트레스만 줄 뿐이에요. 대신 소화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자주 드시게 하세요. 따뜻한 죽, 국, 수프 같은 음식이 좋아요. 그리고 수분 섭취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탈수가 쉽게 일어나요.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도록 도와주세요. 이 첫 번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은 소중한 시간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극도의 탈진과 허약함입니다. 여러분,
이건 평범한 피로가 아니에요.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입니다. 제가 15년 전 돌봤던 박민수 할아버지는 평생 몫으로 일하며 강인한 체력을 자랑하셨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작업장을 정리하는 게 일상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기어딘들은 나이 들면 힘이 빠지는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하셨고 그 변화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에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극도의 피로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며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몸은 이미 최소 에너지 모드로 전환되어 생존의 필수적인 장기만 간신히 유지합니다. 부모님께서 갑자기 계단을 오르는 걸 힘들어하시거나 짧은 산책에도 숨이 차시거나 평소 즐기던 가벼운 활동이 버겁다면 지금 주목하세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에요. 이런 허약함은 사회적 활동 감소로 이어져요. 친구와의 만남, 기어딘 모임이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고립과 감정적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4,000명 이상의 말기 환자를 돌보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런 탈진이 시작되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활동을 강요하지 마세요. 움직여야 건강해진다며 무리하게 걷게 하면 스트레스만 줍니다. 대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작은 활동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을 높이세요. 긴 대화가 어렵다면 곁에 앉아서 손을 잡거나 어르신이 좋아하는 옛 노래를 함께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김혜란 할머니는 말수가 줄어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손자가 매일 저녁 찾아와 조용히 책을 읽어드렸죠. 할머니는 나중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 애가 책 읽어줄 때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 곁에 있어주는 작은 행동이 어르신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인지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입니다. 이건 가장 가슴 아픈 변화지만 이해한다면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단순한 건망증과는 달라요. 제가 돌봤던 윤소영 할머니는 30년간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기억력이 뛰어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고 손주들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하셨어요. 기어딘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웃어넘겼지만 6개월 뒤 할머니는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갑작스러운 인지 저하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약화되며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신호입니다. 어르신이 길을 잃거나 간단한 결정을 못하거나 좋아하던 취미에 흥미를 잃으시면 이건 중요한 경고예요. 특히 내면으로 후퇴하는 모습이 두드러져요. 평소 활발히 대화하던 분이 갑자기 말수가 줄거나 기어딘 모임에서 조용히 구석에 앉아 대화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는 거예요. 또 과거 이야기에 몰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추억을 자주 꺼내 이야기하시죠. 마치 삶을 정리하는 과정과 같아요. 제 경험상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3개에서 6개월 안에 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시간은 어르신과 가장 소중한 대화를 나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현실로 끌어내려 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라며 강제로 대화에 끌어들이면 스트레스만 줍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소음이 적고 부드러운 조명이 있는 공간이 좋아요. 대화할 때는 간단한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과거 이야기를 꺼낸다면 귀 기울이며 함께 추억을 나누세요. 제가 잊지 못하는 강태훈 할아버지는 말수가 줄어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아들이 매일 저녁 찾아와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드리며 이야기를 나누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띠며 옛 기억을 들려주셨어요. 그 시간은 기어딘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죠. 여러분,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부모님, 조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어보시겠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작은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이 바로 사랑하는 이와의 시간을 준비할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부모님, 조부모님의 따뜻한 손을 잡을 기회가 여러분 곁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분의 부드러운 미소, 한평생을 담은 주름진 손, 그리고 사랑해라는 한마디가 남길 영원한 기억을. 그저 나이 탓이야 라며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마지막 사랑을 전할 절박한 신호였다면 여러분은 그 기회를 놓치고 싶으신가요? 저는 최연서, 35년간 요양병원에서 수석간호사로 수만 명의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삶의 끝자락에서 사랑과 존엄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체중 감소, 극도의 피로, 인지 저하, 면역력 저하,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를 통해 어르신의 마지막 여정을 알아차리는 5가지 신호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는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바꿀, 사랑을 더 깊게 전할 기회입니다. 자, 이제 이 신호들을 되새기며 소중한 이와의 시간을 어떻게 불멸의 빛으로 만들지 함께 마무리해 볼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이 신호들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이미 사랑의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돌봤던 강태훈 할아버지의 가족을 기억하시죠? 할아버지의 말수가 줄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신호를 알아차린 그들은 마지막 6개월을 사랑의 걸작으로 만들었어요. 병상을 거실로 옮겨 가족들이 늘 곁에 있도록 했고 손주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 옆에서 숙제를 하며 깔깔 웃었죠. 특히 손녀가 매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녹음해 만든 가족의 역사책은 할아버지의 삶, 웃음, 지혜를 영원히 간직한 보물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가족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고 그 가족은 후회 대신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이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부모님께 전화해서 요즘 기분이 어떠신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보시겠어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을 켜줄 거예요. 4번째 신호. 면역력 저하는 어르신의 몸이 더 이상 외부의 위협과 싸울 힘을 잃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정옥 할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체중이 급격히 줄던 그분은 떠나시기 7개월 전부터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약을 먹고 잠시 나아지는가 싶으면 또다시 열이 나고 손톱 밑에 생긴 작은 찰과상은 한 달이 지나도 붉게 남아 있었죠. 가족들은 요즘 독감이 심하니까 라며 웃으며 넘겼지만 저는 그 신호의 무게를 알았어요. 이는 몸이 보내는 절박한 외침이었어요. 제가 35년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돌보며 확인한 바, 면역력 저하가 시작되면 3개에서 6개월 안에 큰 변화가 찾아오는 경우가 80% 이상이었어요. 이 신호를 발견하면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복잡한 치료를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생강차나 꿀물을 조금씩 드리며 방을 청결하고 포근하게 유지하세요. 어르신의 미소를 지키는 부드러운 보살핌이 이 시기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5번째 신호.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는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가장 강렬한 신호입니다. 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극도의 피로로 힘들어하시던 그분은 떠나시기 3개월 전부터 한여름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계셨어요. 손을 잡으면 얼음처럼 차가웠고 저녁이 되면 숨소리가 불규칙해지며 자주 잠에서 깨셨어요. 가족들은 노인은 원래 손발이 차갑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저는 그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어요. 혈액순환이 약해지면 몸은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요. 이는 마지막 여정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립니다.
윤소영 할머니의 가족은 할머니의 숨소리가 불규칙해질 때 라벤더 향초를 켜고 그분이 사랑하던 옛가요를 틀어드렸어요. 할머니는 그 음악 속에서 미소를 지으셨죠. 이런 작은 배려가 어르신의 마지막을 평화로 채웁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호흡이 힘들어 보인다면 상체를 살짝 높여 베개를 받쳐드리고 차가운 손발에는 얇은 양말이나 장갑을 착용하게 해주세요. 무거운 이불은 답답함을 줄 수 있으니 부드럽고 가벼운 담요를 사용하세요. 둘째, 방 안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세요.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되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셋째, 수분 섭취는 생명줄입니다. 물을 삼키기 힘들어하시면 얼음 조각이나 수분이 많은 과일, 젤리를 조금씩 드시게 하세요.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립밤을 자주 발라드리고 구강 스프레이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무엇보다 복잡한 의료적 처치 대신 어르신이 사랑했던 향기, 음악, 추억을 곁에 두세요. 김혜란 할머니의 손자는 할머니가 좋아하던 꽃향기를 방에 두고 매일 저녁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죠. 이 5가지 신호 체중 감소, 극도의 피로, 인지 저하, 면역력 저하,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이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이와의 남은 시간을 더 깊고 더 따뜻하게 채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35년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돌보며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죽음은 두려운 끝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했을 텐데 라며 오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졌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후회를 바꿀 힘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사랑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삶은 유한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5가지 신호는 어르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지침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미소를 바라보며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그 작은 행동이 언젠가 우리의 가슴에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요. 이 이야기는 제게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며 사랑을 절대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께 전화하고 함께 웃으며 밥 한 끼를 나누는 그 순간이 삶의 진짜 의미라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지금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울 거예요. 이 이야기의 가치. 이 이야기는 제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부모님의 분들의 미소, 그리고 함께 보낸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했어요. 이 신호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 나중에를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 부모님께 전화하고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옛 추억을 나누는 그 시간이 삶의 진짜 보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의 시간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과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더 용기 있게 표현해보세요. 이건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할, 영원히 간직할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아보세요. 그 작은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바꿀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이 소중한 메시지를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부모님과 나눈 특별한 순간, 이 신호들을 알아차린 경험, 혹은 이 이야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눠주시면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될 거예요. 지금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어보시겠어요?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랑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을 별처럼 반짝이게 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일상이 사랑과 감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